경매 물건을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용도지역은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그죠? 배출시설 제한 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 요 농업자들, 농업진흥지역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등등을 해가지고 지역지구역이 지금 몇 개 붙어 있죠? 4개 붙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여기 보니까, 저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농림지역인데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이 토지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요 규제를 가지고, 이 토지가 무엇을 내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지를, 야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나는 가축 사육 안 된대. 난 농림이 돼.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근데 이런 게 없는 토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토지 없어. 다 있어, 다. 나 한번 걸어볼게. 8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게 아무거나 누른 겁니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련동에 있답니다. 도시지역이죠. 2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층수 나와 있어요. 7층 이하까지밖에 못 진답니다. 막아놨어요. 중층. 그죠? 자, 지역지구 나와 있으니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거 좋은 거죠?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 아이씨, 용노네. 건축을 갖다가 받아놨다가 착공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상대 보호구역.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을 합니다. 상대 보호구역은요, 학교가 있죠, 학교. 학교가 있으면 학교 반경 몇 메다 안에는, 그죠? 학교 학생들 유해 시설을 못 짓게 막아버린 게 있죠. 초등학교 앞에 PC방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앞에 비디오방 있으면 안 되지 않나? 그죠? 노래방 있으면 안 되고, 당구장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유해 시설들 있잖아. 그거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교육청 확인하면 된 겁니다. 그죠? 대공 방어 협조구역.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뭐로 끝납니까? 구역, 지역, 지구, 구역으로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무슨 지역으로 끝나는 말, 무슨 지구로 끝나는 말, 무슨 구역으로 끝나는 말이 우리가 아까 배운 거는 45개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 256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45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온다고. 저는 256개를 다 알겠습니까? 제가 다 모른다고 했습니까? 다 모른다니까요. 요즘 사람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신생구역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신생구역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넣었을 때 관련 규정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 나있는 과밀억제권역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정비법에 따르는 재개발 정비구로 지정되어 있네요, 또. 아이고, 많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자꾸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시고 하고, 이런 것들 이제 내공이 하시다 보면 한 1, 2 정도 하시다 보면 내공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 이걸 잃는 눈이 돈입니다. 잃는 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관리 2003년에 만들어진 계획관리지역이 도시로 편입이 예상될 거다. 대신 계획관리는 좀 이따가 도시로 쓸 거다. 이 토지를. 진짜다. 생산관리는 농림을 보호하는 데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싸니까 샀다. 그거 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획관리는 도시로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신도시로 지정을 한다니까요. 왜? 도시로 쓴다고 했다, 얘가. 근데 생산관리를 지정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지역 밖에서 농림을 지키라고 지정해놔놓고 여기를 갖다 도시로 지정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국가가 미안하다, 잘못했네, 안 할게 이래 되는 겁니다. 활용도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토지를 볼 때 그런 토지에 어떤 규제가 붙어있는지를 이런 용어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이겁니다. 뭐 다른 것도 보시면, 근데 이게 없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몇 페이지 한번 찍어볼까요? 아무나 때나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몇 페이지 한번 찍어볼까? 불러주세요. 54? 오케이, 54.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54. 가양나루, 가양동이네. 강서구. 엄마야, 좋네, 이게. 비싸겠네. 자, 나옵니다. 떴다. 볼게요. 권리상가입니다. 62평.
23억. 23억에 낙찰됐네요. 등촌동에 있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지하네. 다 지하가 23억이야? 허허, 참네. 지하.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빠져있죠? 여기는 없네요. 상업지역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데, 다른 데 있겠습니다. 아무리 찍었는데, 50페이지. 누가 보고 50페이지 부자라겠어요? 72. 주택입니다. 주거지가 있겠네, 이거는. 이런 걸 볼 필요 없어요. 토지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한강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한강로 재개발. 비싸겠네. 용산이네. 더 올랐겠네. 건물 면적이 264. 토지는 빼고. 건물만 팝니다, 건물만. 건물만 내가 안 돼요. 감정가가 3천 나왔답니다. 감정가 3천. 경락은 2억 3천. 감정가 7배. 뭐 때문에? 재개발.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 입주권을 주거든요.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 이겁니다. 싸게 샀네. 10배는 드려야죠, 10배는. 한강로, 용산인데. 자, 요거는 나중에 재개발하면 이제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용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자꾸 가지면서 한 개씩 늘려나가는 거. 뭐 시험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가지고 뭐 달달 배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닌데, 이제 처음에 용도지역 지구역을 한 10개 알았다. 라고 하면 이제 또 한 개, 두 개, 한 달에 한 두세 개씩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게 늘어나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돈이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의 가격, 그죠? 그 가치보다도 더 앞으로 미래 부분을 볼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좀 전에도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3천이었어요. 낙찰은요? 2억 3천, 2억 4천 나왔죠? 그죠? 2억 4천이라는 것은 물건을 본 겁니까? 그 지역의 미래를 본 겁니까? 미래를 본 거죠, 미래. 그 지역의 미래. 재개발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이 누군가가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 그러니까 가격이 한 점 다 올랐을 때, 다 오르고 나서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보다 좀 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한번 해볼 거고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아시나요? 건폐율 이란 게 있습니다. 건폐율 30%랍니다. 용적률이 150%가 있거든요. 대지가 요만큼 200제곱미터 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요 숫자를 보자마자 요 안에 건물이 떡하니 하나 앉아 있어야 돼요. 숫자를 보자마자요 안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어져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 주어진 조건인데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자마자 건물이 보이는 거네요, 눈앞에. 건물 안은 안 보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건물 껍데기는 보여야 돼요. 궁금합니까? 아니면 이거 빼고 할 겁니다. 궁금합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가 건폐율 용적률을 가지고 건물을 즉흥적으로 바로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요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